안녕하세요. 2월 12일 수요일, 오늘 하루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뉴스 TOP10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책은 움직였고 시장은 계산에 들어갔다. 5월 9일이라는 마감 시한이 생겼고 매물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매수자들은 추가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승도 하락도 아닌 정책 전환기의 계산 구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뉴스, 서울 아파트 매물 급증, 다주택자 매도 본격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마포, 성동, 노원 등 서울 전역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했고 일부 단지에서는 기존 호가보다 수억 원 낮춘 급매도 등장했습니다. 이번 매물 증가는 단순한 계절적 요인이 아닙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세 부담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는 5월 9일 이후 중과세를 재개할 예정이고 그 전에 처분하지 않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장 중개업소들은 문의는 늘었지만 계약은 아직 신중하다고 전합니다. 매수자들은 추가 가격 조정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죠. 일부 급매는 거래되지만 전반적으로는 가격 눈치 보기 국면입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한가? 매물 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 전환 여부가 핵심입니다. 매물이 늘어도 거래가 붙지 않으면 호가 조정 압력이 커지고 반대로 거래가 살아난다면 시장은 세금 회피 매도장이 아니라 거래 회복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 34월 거래량이 시장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다. 매물 급증은 시작일 뿐 체결 흐름이 진짜 신호다. 이번 뉴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확정.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이어진 유예 조치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4년 만에 중과세 체계가 정상화되는 셈입니다. 중과세가 재개되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의 2030%포인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매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계약만 체결하면 잔금 지급 기한을 46개월까지 늦춰도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한가? 이건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라 거래 시점 조정 정책입니다. 정부는 급격한 매물 폭탄이나 가격 급락을 피하면서도 세제 정상화는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 관점. 시장에 마감 시한이 생겼다. 5월 이전 계약 집중 가능성이 높아지며 단기적으로 거래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3번 뉴스, 양도세 보완 방안 계약 요건 명확화.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상 계약 인정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단순 예약이나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등 법적 효력이 명확한 계약 체결이 기준입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지역에 따라 잔금 유예 기간도 차등 적용됩니다. 과거 세제 변경 시점마다 편법 계약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은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한가?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중요한 뉴스입니다. 계약 구조와 일정 설계가 세금 부담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관점. 세제 변화는 가격보다 계약 전략을 바꾼다. 5월 전 계약을 고려하는 매수 매도자 모두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4번 뉴스, 서울 상승세 수도권으로 확산 조짐. 서울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수도권 외곽과 인천 경기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 핵심지에서 시작된 가격 반등 흐름이 외곽과 인접 지역으로 퍼지는 모습입니다.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도 개선되었습니다.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분양 계획을 다시 검토하며 시장 진입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전면적 상승 전환이라기보다 제한적 선별적 회복 신호입니다. 금리와 대출 규제 환경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한가? 서울 핵심지 가격 방어가 유지되면 수도권 준핵심지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한 상승장이 아니라 완만한 확산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관점. 핵심지 가격이 버티면 외곽 수요가 움직인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급등보다는 점진적 회복이 현실적이다. 5번 뉴스 외국인 주택 거래 50% 급감고가 시장의 균열 신호인가? 서울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일부 통계에서는 특정 월 기준 외국인 거래 건수가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수요는 서울 고가 주택 시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중국, 미국, 동남아, 자금이 강남권 및 한강변 고급 단지에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기에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실거주 요건 강화, 토지거래 허가제 유지, 대출 규제 강화, 세제 부담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 투자 매력이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중개업계에서는 예전처럼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는 외국인 매수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한가? 외국인 수요 감소는 고가 시장의 급등 동력을 일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핵심 변수는 여전히 국내 실수요와 대출 환경입니다. 전문가 관점. 해외 자금 유입 둔화는 고가 주택 시장의 상승 탄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방향은 결국 국내 대출 환경과 세제 정책이 좌우한다. 6번 뉴스 세입자 보호 포함한 정책 보완 임대시장 안정 노림수. 정부는 양도세 중과 재개와 함께 세입자 보호 장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매도만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완 내용에는 실거주 의무 일부 완화, 잔금 유예 기간 내 임차인 계약 존중,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조건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전세 시장은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 월세 전환 가속, 보증금 반환 리스크 등으로 세입자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한가? 정부는 매물 증가와 임대 시장 불안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균형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 정책은 단순 매물 확대가 아니라 시장 충격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세입자 보호가 얼마나 작동할지는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7번 뉴스 부동산 가격 부담, 소비 심리까지 위축. 주택 가격 부담이 가계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3040대 자산 보유층의 체감 부담이 크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 효과로 소비가 늘어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출 이자 부담과 세금, 유지 비용이 함께 늘어나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 소비 지표와 카드 사용 데이터를 보면 주거 관련 지출 비중이 증가한 반면 여가 내구재 소비는 둔화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한가? 부동산 가격은 단순 자산 시장이 아니라 거시경제 변수입니다. 주택시장 흐름은 통화정책, 소비경기와 맞물려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관점. 주택 보유 부담이 소비를 위축시키면 결국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의 시작일 수 있다. 8번 뉴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심리 회복. 2026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상업용 부동산 투자 의향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해외 부동산 자문사의 조사 결과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와 경기 연착륙 전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프라임 오피스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상업용 시장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 공실률이 낮아지고 임대료가 안정세를 보이는 점도 긍정적 신호입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한가? 상업용 시장 회복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 상업용 회복 신호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내 PF 리스크와 금리 환경이 여전히 변수다. 글로벌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지는 별개 문제다. 9번 뉴스 보유세 강화 가능성 언급 시장 민감 반응. 외신 보도에서 중앙은행 차기 수장 후보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공식 정책 발표는 아니지만 시장은 세금 신호에 매우 민감합니다. 과거에도 보유세 강화 발언만으로 매물 증가와 심리 위축이 동시에 나타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급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 논의가 다시 부각되면 보유 전략을 고민하는 다주택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한가? 정책 변수는 언제든지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세제는 거래 심리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전문가 관점. 세금 논의는 시장 심리를 즉각 얼리는 효과가 있다. 공식 정책이 아니더라도 신호 자체가 변수가 된다. 10번 뉴스 종합 흐름. 정책은 움직였고 시장은 계산 중. 2월 12일 시장은 분명한 특징을 보입니다. 세금 재가동 신호, 매물 증가, 외국인 수요 감소, 수도권 확산 조짐, 소비 심리 위축, 글로벌 투자 심리 회복.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금은 상승장도 하락장도 아닌 정책 전환기의 계산 구간입니다. 결국 답은 거래량입니다. 34월 계약 흐름이 상반기 시장의 진짜 방향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금이라는 마감 시한이 생겼고 매물이 늘기 시작했으며 매수자들은 추가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은 움직였습니다. 이제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 차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